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요. 주식도 뭐 항상 주도주는 바뀝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시스코 이야기했었는데 그 기업이 뭐 시총 거의 1위 아니었나요? 1위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시총 안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시총 순위의 대격변이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에코프로 BM에 물론 같은 뭐 그룹이긴 하니까 1위라든 2위를 하든 큰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DX가 또 4위로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쫙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HPSP도 시총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반대로 뭐 카카오게임즈나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등의 종목들은 시총이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기업들이 확실하게 시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아까 컨텐츠주가 좀 많이 절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CJ E&M 이런 쪽은 좀 힘들었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그러니까 차기 기대작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CJ 계열 있는 컨텐츠주들은 좀 힘들었고요. 이 사이를 반도체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또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거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의료 AI 쪽이 굉장히 또 핫했지 않습니까? 루닛 뭐 이런 거 보면 야 루닛은 상장할 때만 해도 뭐 1조 이하였지 않습니까? 네. 시총이. 근데 무섭게 치고 올라서 지금은 뭐 3조 넘어가고 이렇게 대단하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루닛은 68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코스닥 시총 10위권 초반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AI 종목 강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전체를 아마 결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1위 자리를 내놓긴 했지만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시총이 많이 급증한 그룹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올해만 10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살짝 지루한 또 지겨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을?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에 대한 그 흐름을 삼성전자와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과 추가로의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지금의 주가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이 50대 1로 돼서 지금 7만 원 수준이지만 네. 예전 기준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3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어요. 11배죠. 네. 엄청난 폭등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5만 원까지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5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의 350만 원까지 주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판단할 때 지금 기업 가치 평가를 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회사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찾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것은 때를 사는 겁니다. 살 때인지 팔 때인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주가 분석 흐름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0.618, 0.318이라고 하는 그 황금 분할 비율이 있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 382, 0.382, 약 40%의 주가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하방의 그 지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50만 원에서 40%를 빼게 되면 대략 90만 원 전후가 이제 1차의 바닥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35만 원까지 올라가고 15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온 이후에 65만 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2차전지 사업이 이게 쇠퇴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측면에 접근을 해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더 가기 위한 조정의 자리고요. 이 조정의 저점을 우리는 지금은 잘 잡는 이 시기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하락은 다시 가기 위한 눌림목 과정에서의 진행이다. 네.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에코프로 단순하게 단기 관점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으로의 투자가 가능하다. 네.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이 많이 증가한 업종 가운데 로봇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삼성 간의 지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김장렬 고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후로도 주가가 이렇게 로봇주가 테마가 형성돼서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만큼 사실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주가가 그 시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는 협동 로봇이거든요. 네네. 협동 로봇에 대한 그 포캐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업사이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데 네. 향후 한 5, 6년, 7년 동안 한 30% 되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레인보우는 베이스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200 몇십억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붙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성장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매출 오르고 그러면 영업이익 30, 40% 가면은 계속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 되니까 그쵸. 어디까지 보는 건데 이런 성장은 어느 26, 7 성장률이 떨어지기 전까지를 미리 당겨서 PER로 몇 배, PSR로 몇 배를 쳐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건 원래 한 맥스가 한 4조였거든요. 왜 맥스가 4조냐면은 2천억에 PSR 20배. 그래서 PSR 제가 20배 나오는데 네. PSR 20배에 2천억 매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0억이에요. 지금 200억 매출이 10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 포캐스트가 500억 나오고 네. 그다음에 더블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한 2천억 나오면은 한 PSR 20배 하면은 그게 4조예요. 네. 지금 뭐 한 10%, 15% 나왔나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여기에다 더 갖다 붙이는 게 다른 거를 M&A를 해가지고 더 키운다든지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뭐 PER로 따지면 그게 아마 PER 한 70배 될 거예요. 26년도에. 거기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넘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수그러드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반면에 좀 안 좋은 쪽이 컨텐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은 계속 안 좋습니다. 최근에 뭐 여기 관련한 좋은 뭐 뉴스 같은 것도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제 그 신작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기작에서 글로벌 OTT에만 지금 의존하는 이 제작사의 그 구조적인 수익 구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J ENM과 연동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CJ ENM에서 여기에 광고 수주가 많이 되고 뭐 이 제작사에서 만든 게 좀 히트를 쳐줘야 되는데 요즘에 상당수가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차기 기대작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닥 안에서 저는 종목 오늘 오르는 것만 봐도 파두 반도체 쪽에서 파두가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HPSP도 소폭 상승이지만 상승.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최근에 막 약진하고 올라오고 있는 뭐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제 눈에 띄는 뭐 SM 오늘은 4% 하락이지만 최근 엔터주 중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 분이 보시는 코스닥 안에서 순위에 뭔가 파란을 일으킬 만한 업종이나 종목군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지금 뭐 언급한 반도체나 미용 의료기기나 뭐 엔터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생각하는 업종 있으실까요? 김장렬 교수님부터 반도체? 코스닥 아니 많이 반영이 돼서요. 이미 반영이 됐다?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1등입니다. 네. 1등 3대 변화가 없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저점을 다시 잡는 거니까 조금은 쉴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없나요, 딱히? 주도 섹터로 돼서 올라갈? 그 바이오 쪽에 뭐 좀 바이오. 얼마나 튈까? 뭐 그 정도 잠깐 생각해봤고요. 예,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레인보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거든요. 그쵸. 네, 아까 레인보우 얘기도 많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업사이드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PER로 한 PSR로 10배. 네. 그러니까 아까 로보틱스 뭐라 그랬죠? 아까 20배니까 반토막 내서 PSR 10배 정도 성장이 네. 높으니까 하면은 그러면 아마 지금 상장하는 거 1조 7천억인데 한 50% 업사이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 되면 시총 올라가겠지. 알겠습니다. 김재주 교수님. 코스닥의 원래 주인은 바이오죠. 신라젠이 1등이었고 네. 셀트리온스케어가 네. 언제예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3년 전. 사실. 원래 주인이 바이오고요. 네. 지금 잠시 자리를 이제 다른 왕자의 자리를 종목에 내줬다. 맡겨놓은 상태라고 맡겨놓은 게 저는 2차 전지한테 맡겨둔 거예요? 네, 맡겨놓고요. 시총 상위는 변하는데 저는 관심 있게 시총의 주요 종목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이제 판단할 때 네. 3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시총 상위 그 탑5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간단하게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요. 네. 기존의 그 시총 강자였던 종목들은 다시 새롭게 주요 자리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제약 같은 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자리를 한 단계 올라가서 지금 아마 시총 한 12위 정도 정고점 부분입니다. 네, 12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흐름에서 아마 네네. 삼성전자제약 같은 과거에 영원한 강자였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제 주인으로 자리할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밀러 쪽에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